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입니다. 나는 정치인이다. 이번 시간에는요. 정치권에서 산전수전에 공중전까지 겪으신 분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처럼 전국이 어수선할 때 더 생각이 많이 나는 분인데요. 정치구단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나는 정치인이다가 아니고 네. 나는 죄인이다. 왜요? 이런 심정입니다. 요새. 윤석열 하나를 못 체포하는 이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게 네. 진짜 억울하죠. 아니, 면목이 없죠. 면목이 그럼 없다. 국민한테 죄인이지. 국민들에게 요새 정치권 너무 어수선해서 그렇잖아도 그래도 이제 또 아직 1월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복은 이미 받아 있고 이미 그래서 그런 게 유행이라면요. 네. 윤체대 뭐예요 그게? 윤석열을 체포해야 대한민국이 행복하다. 한체대가 아니에요. 한국체육대학이 아니고 네. 윤체대. 오늘도 요거 또 달고 오셨네요. 지역 주민들과 그렇죠. 함께. 네. 굉장히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항상 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의원님 오실 때마다 항상 함께 같이 왔는지 체크를 하고 있죠. 오늘은 우리 태극기를 항상 우리 지금 국회에서 내줬거든요. 그래요? 이제 계엄식에 이제 의원들을 알아보게.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이인영 네. 의원, 이인영 의원 장관이 네. 저한테 빼달라고 하더라고요. 왜요? 빼줬지 뭐. 통일부 장관까지 했는데 태극이 없어서. 제 옆자리에 앉는데 그랬더니 국회 여자 직원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요? 그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저 선하시죠. 아니 윤 대통령이 이제 한번 모습 드러내지 않으셨는데 추정 인물이 관저에서 포착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걸음걸이랑 몸짓 이런 거 봤을 때 좀 흡사하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이 계산된 행보로 나타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이유일까요? 우리 민주당에서 안규백 의원 등이 도망쳤다. 네. 소위 영어로 디스어피어 없어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못 갔다. 누가 대한민국에서 윤석열을 숨겨주겠느냐. 근처에 있는 참모총장들 공관에 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어제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네. 오마이TV에서 이제 생중계하는 걸 보고 딱 걸른 폼이 딱이다. 윤석열이다. 했는데 오늘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자기들이다. 네. 했는데 저는 주시한 게 경호원이 핵가방 있잖아요. 그 VIP 가방. 네, VIP 가방. 그런데 그걸 들고 있는 것은 미국 대통령이나 한국 대통령이나 전 세계 국가 원수가 있으면은 항상 그 가방이 따라가요. 네.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핵가방이라고 하지만은 미국 대통령은 그 버튼을 누르면 핵이 그쵸. 나가는 건데 우리는 되게 미사일 백이라고 하죠. 거기서 하면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한편 그 가방에는 만약에 위해를 당했을 때 우산을 쭉 피워버리는 그런 것도 가지고 다녀요. 저도 이제 5년간 같이 해봤으니까 잘 알죠. 네. 그런데 어떻게 됐든 만약에 저 미치광이 지금 직위 해제된 직무 배제된 그런 윤석열이 만약 미사일 소위 말하는 핵가방을 가지고 있다가 눌러버리면은 한반도 전쟁 나지 않느냐. 그래서 저걸 빨리 경호처에서 빼앗아야 된다. 뺏어야 된다. 그렇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상목 대행이 지금 현재 네.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에요? 네, 직무대행이지만은 네. 그 핵가방은 최상목 대행을 경호하는 경호원들이 가지고 다녀야지 왜 윤석열한테 맡겨놨느냐. 이것은 직무 유기가 되고 또 직권 남용이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해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저도 아직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지금 체포영장 거부하고 있는데 그 중앙지법 통해서 뭐 기소하거나 구속영장 청구하면은 뭐 응하겠다 이렇게 전달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로 저희가 봐야 할까요? 자기가 검사할 때, 네. 총장할 때, 네. 피의자 피고인이 나 어떤 법원으로 가서 재판 받겠어.
어디로 나가겠어. 지난번에는 검찰이냐 경찰이냐 공수처냐 출두 쇼핑을 하더니 이번에는 재판부 쇼핑을 해요. 중앙지법에 가고 싶다. 나는 무슨 연유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 서부지법이 용산 관할지역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거기를 통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무슨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은 일단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홈쇼핑 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사겠다 저거 사겠다. 그런 한가한 윤석열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네. 또 뭐 최근에 아사히 신문 같은 거 엊그제 보면 네. 이제 술을 안 먹는다. 대통령 할 때 술을 안 먹어야지 지금은 많이 마실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저는 그래서 그 아사히 신문 보도를 보고서는 그만큼 이 위기의식의 발로인가? 아이, 그 양반이 하루만 술 못 먹어도 죽을 사람인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체포영장 재발부 됐잖아요. 네. 이제 언제 집행이 될 거냐. 이게 지금 뭐 대한민국의 초유의 관심사이기는 한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의원님은? 이제 어제 법사위에 나오고 네. 내일 또 우리가 법사위가 10시에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장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현안 질의에 또 나왔더라고요. 내일 또 우리가 추궁을 하겠지만은 이번에는 체포영장 즉 공권력이 꼭 집행돼야 돼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집행돼야 되는데 저는 먼저 선결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결 조건이. 네. 지금 외곽 경호를 하는 505 부대에 대해서는 네.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죠. 네. 잘하고 있어요. 그분이 경호처와 합동으로 방어하지 마라. 네. 이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네, 입장을 냈죠. 경찰도 부분적으로 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경호처예요. 저도 5년간 청와대에 있어 봤으니까 그 경호관들이 네. 얼마나 진짜 잘생겼잖아요. 실력도 있고 모든 걸 갖춘 문무를 갖춘 분들인데 저는 그래서 제가 국정원장 하면서 보니까 국정원 직원이나 경호처 직원들은 진짜 모든 것을 갖춘 굉장히 퀄리티가 있는 질이 좋은 공무원들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애국심과 헌신을 가지고 근무해요. 네. 그런데 자기들도 지금 갈등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에. 지금 최상목 대행은 경호처장, 차장, 본부장 그리고 수행부장이라고도 했고 지금은 가족부장이라 한다요. 이 네 사람이 김건희 라인으로 명령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내란수계를 어떻게 경호하느냐. 그리고 특히 지금 공조본에서 방해 행위로 전부 지금 체증해서 기소를 한다고 이제 출두 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만약 네. 재판장에 나가면은 유죄 판결을 받으면은 사실 그 변호비는 누가 되며 자기 개인이 부담하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공무원 연금을 네. 다 부어왔는데 이것도 안 나와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나 자기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네 사람을 김건희 사단이 그러한 무리한 지시와 명령을 하기 때문에 배제주라. 네. 그래서 저는 최상목 대행이 선결 조건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직무 배제를 하든지 인사 조치를 해주는 것이 경찰과 군의 부안해동을 하지 말라는 명령과 함께 네.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제 취재 내용은 아니고 저도 이제 보도를 본 건데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와 조금 맥이 같이 할 것 같은데 경호처에서 우리를 밟고 지나가라. 그러니까 대통령을 경호해야 되는 어쨌든 지금 대통령 소속 그러니까 산하의 어쨌든 경호처이기 때문에
무방비로 그냥 놓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뭐 무력 충돌을 하거나 강하게 맞거나 이렇게까지 할지는 않을 테니 우리를 밀고 가달라. 그러면 명분도 생기고 열릴 것이다라는 게 이제 경호 쪽 관계자 통화 내용 보도가 좀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이제 잘 아는 사람도 있고. 네, 취재도 워낙 많이 잘 되시니까. 전화도 해보고 자기들이 전화가 와요. 아,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해요.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나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이 네 분이 인사조치가 되거나 직무 배제가 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최상목 대행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경호처의 지휘 감독 인사권은 최상목 대행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경호처 직원들이 절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공수처에서 영장 연기 신청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들었죠. 언제 집행할 것이다 하는 것은 비밀로 하겠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은 먼저 경찰과 지난번에는 약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이 갈등을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경찰이 함께 체포를 해야 된다. 이번에도 만약 실패를 한다고 하면은 저도 어제 법사위에서 다음 실패하고 국회 나올 때는 공수처장에 관을 메고 온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진짜 공수처장은 한남동 공관 집행하러 가면서도 관을 가지고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돼요? 윤석열을 체포하는 것이 네. 우리나라 주술국가에서 종식시키는 거고 제2의 내란을 종식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윤석열 체포 세상과 격리.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가 구인체제가 돼서 신속한 심리. 이 둘만 해결하면은 경제도 좋아지고 남북관계도 민주주의도 외교도 혼란도 다 없어져요. 왜냐면 그 야권 일각에서 이제 이 이제 뭐 경호처가 막는 거를 좀 뚫기 위해서 뭐 장갑차, 헬기까지 좀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법사위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어요. 네. 뭐 총을 쏴서라도 해라. 네. 이런 것은 좀 극단적 표현인데 그 정도 결연하게 그런 결연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작전을 치밀하게 짜가지고 해야지 지난번처럼 뻥 뚫리는 일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외신을 보세요. 네. 윤석열이 계엄 선포했을 때는 윤석열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이게 되겠느냐 하는 개인적 비난이 있었지만은 공수처에서 영장 집행을 못하니까 이게 법치국가냐? 네. 대한민국 공권 능력이 이렇게 허술하냐? 이런 조롱 섞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이제 윤석열이 소위 디스어피어했다. 네. 어디로 잠적했다. 그리고 심지어 뭐 법사위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어요. 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근처에는 되게 국방장관이나 네. 참모총장들 공관이 많아요. 네. 그리 도망쳤지 않냐야. 그래서 저는 윤석열을 받아줄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그 옆에 공관 총장들 공관으로 가더라도 못 잡아준다. 그리고 만약 뭐 출근을 가장해서 차로 나왔다 하는 얘기를 할 때도 우리 국민이 SNS, 네. 핸드폰 다 얼마나 빨라요. 절대 이 나라에서 그럴 일은 없다. 살 수 있는 것은 윤석열은 한남동 관저가 쥐도 속에 들어가 있는 쥐예요, 쥐. 쥐도 속에 들어가 있는 쥐다. 그렇죠. 그리고 나오면은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콩밥 먹어야 된다. 또 김건희도 마찬가지다. 이런 불행이 우리한테 오는데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이걸 국민들한테도 죄송하지만은 그래도 현재 대한민국의 당면한 목표가
윤석열 체포, 헌재, 네. 정상적인 심의 이거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얘기할 필요 없이 여기에 매진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 공수처장도 어쨌든 이제 2차 집행에 있어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좀 결연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의 이제 발언을 했어요. 근데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해요. 아니 그래서 2중 3중 경호 인력을 뚫는다고 해도 마지막에 현역 의원들이 그 인간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으면 이거를 공수처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우려를 하고 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역 의원들이 지난번에 44명. 네, 40명 넘는 분들이 그렇게. 이분들이 제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셨을까? 내란 동조 세력이에요. 내란 동조 국민들로부터 세력이다. 어떤 심판을 받겠어요? 국회 탄핵 계엄령 해제할 때 표결하지 않은 그 의원들을 한 명 한 명 박찬대 원내대표가 불렀고 그쵸. 그 다음 날 한겨레 경향신문이 일면 탑으로 사진을 넣어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공경을 치렀어요. 나는 매일경제신문 일면에 내일 네. 54명 사진 넣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남동 44명. 네, 44명 네. 가서 했다라고 하고 지금 벌써 네. 몇 명 안 가고 있어요. 그리고 네. 그러한 것은 얼마든지 경찰들이 잘 정리가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까 뭐 그렇게 가 있는 게 제정신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왜 그러는 걸까요? 대통령을 진짜 지켜야 된다는 생각인지 아니면은 이제 그곳에 모인 의원들의 지역구를 놓고 보면 사실상 이제 영남 쪽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지역민들의 어떤 그 여론을 조금 의식해서인지 뭐 두 가지 다일 수도 있고요. 이분들은 지금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때 뭐 정치부 기자 하셨으니까 그쵸. 아시지만은 그때 주동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이 다 실패를 했잖아요. 아,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이 주술을 네. 너무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 왜 이렇게 출두 뭐 샤핑하면서 재판소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네. 4월 18일 헌법재판관 6인 중 두 분이 임기가 끝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끌고 나가면은 또 역술인들도 내년 즉 음력설이 내년 아니에요? 네. 이때부터 좋아진다는 것과 함께 여기에서 두 분이 임기 종료가 되면은 네 분으로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아무런 일도 못하게 되니까 네. 이걸 벌어보자 하는 거였지만은 최상목 등이 우리는 불만도 있었지만은 어떻게 됐든 두 분을 임명함으로써 아무런 효과가 없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세 분 중 한 분 임명되지 않은 네.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 권한적인 심판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헌재 심판이 곧 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무기력한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것을 너무 과신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번 체포영장 성공 가능성은 몇 프로로 보세요, 그러면? 몇 프로를 본다. 이러한 것은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네. 이번에는 반드시 체포를 해야만이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위가 네. 그리고 경찰과 네. 공수처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0% 체포된다 이렇게 봅니다. 100% 체포된다. 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이 이제 어쨌든 경호처 저항으로 이제 불발이 되면서 야권에서 두 가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대통령 경호처 폐지하자. 이거 뭐 이미 뭐 법안을 야권에서 쭉 발의도 하기도 했고, 근데 의원님도 여기에 동의를 하세요? 경호처 폐지에 대해서? 경호처 폐지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은 네. 경호처가 네. 대통령 직속 직활기관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나라,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호처가 재무성 소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관할 부처를 옮겨주자. 변경하자. 이런 얘기지 경호처를 어떻게 폐지하겠어요. 그 경호처에서 지금 예를 들면은 총리도 네. 국회의장도 네. 대법원장도 다 경호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제가 국정원장을 해보니까 네. 국정원장도 경호가 아주 세거든요. 엄청 센데 거기는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국정원 내 경호처가 있어요. 그러지 제가 잘 알죠. 그쵸? 5년간 해봤으니까. 그리고 총리나 국회의장이나 이런 분들은 경호처에서 그쪽으로 파견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게 파견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경찰청이 요인 경우 업무를 이제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 옮겨도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경호처 뭐 하는 거죠. 근데 일각에서는 그 얘기도 하던데 경찰로 옮기게 되면 이게 너무 경찰 조직이 비대화되는 거 아니냐. 글쎄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기재부에가 경호처가 있다는 것은 우리 같으면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네, 그렇지만은 경찰은 그러한 비대 또 편의주의가 있으니까 저는 뭐 가령 총리실, 국무조정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옮기는 곳은 굳이 뭐 아니더라도 총리실에서라도 좀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문재인 정부 때 이 경호처가 대통령 비서실 산하였는데 윤석열 정부 되면서는 이제 대통령 직속으로 바뀌었는데 이런 변화책에도 이번 경호처 대응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세요?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 지금 우리나라 가장 병폐 중에 하나인 김건희 라인들이 깊숙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지금 노정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또 하나 얘기 나오는 게 이제 공수처 폐지 얘긴데 이거 조간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비공개회에서 공수처 폐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공수처가 문재인 정부 때 생길 때 저도 국정원장이었기 때문에 국내 정치나 이런 문제는 정부는 할 수 없지만은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공수처가요. 생긴 것은 잘 생긴 거예요. 만든 것은 좋은 건데 조직 인원이 너무 적어요. 적어요. 검사가 25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검찰 법조 출입하셔서 아시겠지만은 좀 큰 사건 1년에 2개 하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수사 인력도 부족하고 이제 박조관계 일천하기 때문에 수사 능력도 없고 그런 점이 있죠.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미국식으로 수사는 FBI에서 기소는 검찰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수사처와 기소청을 분리한다. 하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공수처를 이제 하도 화가 나니까 저 따위로 하려면 없애는 게 낫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은 아직은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 화난다고 뭐 사람 다 죽이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이 구조적 한계의 미비점을 좀 보완하는 게 필요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측에서 얘기하는 공수처는 내란 수사 권한이 없다. 맞아요. 검찰도 없어요. 내란 수사는 오직 경찰만 할 수 있죠. 그런데 경찰은 또 영장 청구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려면은 검찰이나 공수처해야 한다. 또 공수처는요 기소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특검이 가장 필요한데 지금 공조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경찰, 공수처, 국방부 이게 합쳐가지고 있고 검찰 특수본도 마찬가지로 검찰과 이 국방부 이게 합쳐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은 검찰도 없는데 직권남용에서 이제 계엄 내란 같은 것이 발생되고 공수처에도 한다. 말은 맞아요.
그러면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 경찰 그리고 검찰, 네, 어쨌든 조금씩 이게 구멍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유기적인 연결이 안 된다고 해야 될지 뭐 이런 상황인데 이게 뭐 2021년에 공수처 설립된 이후에 줄곧 이제 공수처가 사실은 좀 수사력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너무 적기도 하고요. 그런 이유가 문재인 정부에서 좀 졸속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기엔 동의하세요? 뭐 부인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네. 소위 3대 권력기관 네.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한다고 네. 당시 국정원장인 박지원, 네. 법무부 장관 추미애 경찰청장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많은 미팅을 가졌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국정원만 완전히 개혁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정원은 이 국내 정보 수집 분석 하지 못하게, 네. 그다음에 정치 개입 못하게 네. 대공수사권 경찰로 넘겼는데 국정원만 제대로 하고 네. 검찰과 경찰은 사실상 네. 미완성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개혁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딱 검찰공화국 만들면서 네. 검찰에 힘을 싣고 네. 조직을 실어놓으니까 이게 불완전하게 됐는데 언젠가는 네. 개혁해서 수사, 네. 기소가 분리되는 네.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하죠.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쨌든 3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의 의지가 상당히 강했단 말이에요. 정권 초기에도. 그래서 그렇죠. 당시 그 조국 민정수석 네. 그리고 문무일 총장. 이 이제 뭐 공식이든 비공식 자리에서 만나서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 정말 날선 토론도 하고 했던 걸로 알고 그렇죠. 있어요. 네. 근데 왜 그렇게 오랜 기간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말씀하신 대로라면 국정원만 이렇게 개혁이 됐을까요? 그것은요. 네. 서훈 제 전임 국정원장이 네. 제도적으로 완전히 폐쇄했더라고요. 네. 그렇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국정원장 하면서 제가 딱 만 2년을 했어요. 네. 하면서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했어요.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진짜 개혁을 해야 된다 하는 의지를 서훈 전 국정원장도 가졌지만은 저는 네. 중앙정보부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김대중 죽이려고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중앙정보부, 안기부 네.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서실장으로서 김대중의 유언을 집행한다 해가지고 싸그리 한 거예요. 그래서 딱 개혁을 하고 나니까 네. 사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국정원장은 날아가는 새도 떨쳤는데 네. 개혁하고 나니까 지금은 원장이 지나가도 새도 안 날아간다. 맞아요. 그 말씀하셨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그래요. 국정원을 네. 굉장히 무서워하고 네. 핸드폰 도청하냐 이런 얘기를 묻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서 핸드폰 도청 못합니다. 감청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청 기계, 도청 기계가 없어요. 네. YS 때 그 감청 기계를 만든 카스 네. 이런 기계를 김대중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도청기가 3개가 있었어요. 그래요? 서초동에 하나, 네. 차가 중앙청 앞에 하나, 네. 여의도 국회 하나. 여기에서 반경 500m, 1000m 내는 다 도청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김대중 대통령이 그 보고를 받고 신건 당시 국정원 차장한테 통해서 그 기계가 크니까 네. 용광로에다 갖다 넣어버렸어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 정권이 들어섰지만은
그 기계를 개발하지 않았어요. 지금 개발하려면 얼마든지 하죠. 그렇죠. 요새 얼마든지 하죠. 그렇지만은 저도 그래서 정보위원이기 때문에 가장 치중하고 보는 게 도청기를 개발하느냐. 그런데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정원장을 지낸 이 박지원이 우리 시청자들한테 팁 하나 드리는데요. 핸드폰 계리하는 것은 절대 도청 안 됩니다. 단 여기에는 모든 기록이 남으니까 한 6개월 쓰면은 새 핸드폰으로 바꾸세요. 그걸 또 동생이나 처제나 이렇게 주지 말고 한강에다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은 저는 한강 물 빠지면 난리도 아니겠네요. 뭐잖아. 네. 매립된다.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네. 이 단독에 목말라 있는 기자들 중에 누가 잠수해서 들어가서 핸드폰 하나만 찾으면 뭐 특종 기자 되겠네요. 그 여권에서 민주당이랑 경찰 이 내통설 제기를 했잖아요. 그 누구지? 이상식 의원님 SNS에 뭐 저희 당 민주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났다 막 이러면서 이제 올렸다가 이제 나중에 뭐 삭제하시기는 했지만 자기들이 하던데요. 자기들이 보세요. 네. 헌법재판소 방문했다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권성동 원내대표실 만났더라고요. 저한테 혼났어요. 그런데 보도를 보면은 4월 18일까지 판결하지 마라. 엊그제 그러더라고요. 보도 났죠. 자기들이 하다가 걸리니까 남한테 넘기나? 아니 국수본이 우리 말 안 들어요. 지금 국수본부장이 우정수 본부장이라고 강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검찰에서 이제 딱 잡으니까 아주 그 계엄 하지 말라고 한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자꾸 뭐 핸드폰 내라 조사받고 하니까는 검찰은 경찰을 항상 기를 죽이잖아요. 두 팽팽한 관계가 좀 있죠. 검명이. 네.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은 잘하고 있는데 그런 경찰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중요한 헌재하고 내통하다가 언론에 다 났는데 그건 내가 헌재 사무총장한테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런 지시라겠어요. 헌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사무처장한테 제가 그렇게 야단을 쳤겠어요. 그런데 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 말이 말 많으니까 말하지 말고 앞으로 만나지 마라. 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자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나 또는 사무처장이 만나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자기들이 하는 짓이니까 남도 하나 이렇게 생각하든가. 그러니까 지금 아무튼 시국이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어쨌든 뭐 국수본을 왜 만났냐, 헌재 왜 만났냐, 이제 여야가 지금 팽팽하게 이게 견제의 역할인지 또는 일각에서는 압력이라고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 민주당 의원들이 이 윤 대통령 그 체포영장 집행 안 한 이후에 조금 이제 발언들이 좀 세지고 있다 이러면서 세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민들은 얼마나 저희들은 국민한테 야단 넣는지 알았어요? 대신해서 이제 그렇게 뭐 대변을 하신다 뭐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좀 했는데 이 정청래 의원 발언은 조금 논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대통령 논란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내란죄로 사형 선고할 것.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죠. 같이 법사위이시니까. 법사위원인데. 나는 정청래 위원장이 그 말을 해가지고 언론으로부터 좀 지적을 받는데 언론으로부터 지적받는 것은 우리 정치인들이 탓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아니다 하는 얘기인데 정청래 위원장이 헌법 관계는 일탈한 행위는 헌법재판소에서 내란 형법 관계는 사법부 법원에서 하는 재판하는 것도 아니냐. 내란죄 넣느니 뺐느니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내란죄니까 사형이다. 무기다. 내란죄는 사형 아니면 무기 아니에요? 이것밖에 할 권한이 없고
헌법을 유린했기 때문에 탄핵이다 아니다. 즉 파면이다 아니다. 이것만 할 수 있고 법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할 때도 네. 내란죄니까 네. 사형이다. 이렇게 선고할 수도 있지만은 헌법을 위반했으니까 탄핵이다. 이런 건 못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정청래 위원장이 바른 말 했다. 바른 말 했다. 그렇죠.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사형. 네. 무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옆에서. 아니 나는 사형제 폐지 법안을 내고 김대중 대통령과 뭐 천주교, 불교, 기독교 다 종교계와 인권단체와 특히 영국의 앰네스티 인터내셔널과 함께 네. 사형제 폐지 운동을 하고 법안을 내놨는데 이거 윤석열 사형 선고받으면 큰일 나네 하고 나도 거기서 웃고 그랬어요. 아,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형법에 의한 선고를 못하고 법원에서는 헌법 위반에 대한 선고를 못하지 않느냐. 언론적 얘기. 언론적 얘기를 한 거다. 그 비상계엄 이후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굉장히 폭락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약간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또 어떤 보도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뭐 40% 되는 것도 나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물론 네. 그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위기가 왔으니까 네. 집토끼들이 좀 뭉쳐주는 것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특정한 언론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문 문항이 어쩌다 하는 언론 보도도 있었지만은 우리 국민들은 학습 효과가 있어요. 네. 아, 명태균식이네. 명태균 여론조사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토끼들이 뭉쳐준 네. 그러한 효과도 있겠지만 네. 명태균식 여론조사의 결과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게 이제 그 뭐 집토끼 그러니까 보수층들이 좀 뭉쳐주기도 했지만 그 보수층들이 뭉친 문항 내에서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질문이 들어가면서 이제 말씀하신 명태균식 질문이 됐다라는 언론 보도 지적이 있는 건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리얼메타 이택수 네. 대표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문항 설명을 하는데 네. 아 그렇구나 하더라고요. 그게 참 우리 국민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쓰잖아요. 네. 왜? 명태균식 여론조사다. 저도 그 세부 문항들을 쭉 한 번씩 이제 그런 주장이 있어서 보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주장들이 있다. 납득이 안 가죠. 문항을 보면은. 그런 주장들이 있다.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기자지만은 앵카지만은 납득이 안 가는 건 납득 간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뭐 여러 가지로 좀 전문가가 아니니까 여론조사 전문가가 얼굴 빨개지지 마세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었냐면 보수층 결집 외에 다른 요인은 없었겠냐. 이제 계속 조금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뭐 여당의 프레임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다수당이잖아요, 민주당이. 다수당이 약간 이제 입법 독주한다라는 거에 대한 국민들 실망도 반영되지 않았겠냐. 이 얘기가 있어요. 네. 있지만은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었냐 이거죠. 민주적 대통령이었냐 안 그러면은 시행령으로 휘두르는 독재 대통령이었냐. 네. 윤석열의 독재는 바라보지 않고 발을 가리키는데 민주당의 손가락만 쳐다봐요. 여기에 대항하는 길이 야당으로서는 먼데 다수당으로서는 이것밖에 없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법적으로 허용되는 선 안에서 그렇죠. 입법부가 어쨌든 행정부, 정부를 견제하는 네. 나름의 방식이었다. 그리고 네. 입법 상대당을 견제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주신 것 같은데 요것도 하나 있어요. 요거까지 불편한 질문 요거까지 하나만 더 드릴게요. 아니 불편한 거 다 하세요. 뭘 해도 저는 윤석열이가 아니에요. 아니 기자는 네. 무엇든지 국민 1호기 때문에 궁금증을 물어야 되고 네. 정치인은 여기에 성실하게 거짓 없이 답변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좀 편하게 여쭤보면
그 복수의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이재명 대표가 1등을 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절대 찍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도 응답률에서 42.1%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런 그렇지. 분위기도 이 여권 지지율 상승에 좀 그러니까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돼야 된다 하는 것만큼 우리가 네. 윤석열을 체포해서 탄핵해야 된다 하는 만큼 거의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 대한민국의 길은 딱 두 길밖에 없다. 첫째는 윤석열 체포, 탄핵. 네. 이 둘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면은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인용되면은 그로부터 네. 60일 내에 대통령을 뽑아야 돼요. 네. 이때는 대선 전국이니까 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거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모든 사람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출마한 사람 중에서 그쵸. 투표를 하잖아요. 저도 해남반도 진도에서 지난 7, 8개월 전에 선거할 때 네. 지지도가 40%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투표를 해놓으니까 두 사람이 출마하니까 93% 나오더라고요. 최다 득표예요. 네, 득표율 기록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거론되는 후보들. 네. 예를 들면 이재명이 될지 누가 될지 우리 민주당도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은 가장 가능성 높은 것은 이재명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2등 나는 한동훈. 네. 자, 보세요. 국민의힘 사람들이 얼마나 정치력이 없고 미래가 어둡냐 하면은 네. 그래도 내란 속에 네. 윤석열을 탄핵시킨 것은 한동훈 전 대표의 힘이 있어요. 전 대표가 좀 영향을 미쳤다.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하더라도 네. 정치인은 현실 아니에요. 여당 후보 중에서 압도적 1등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갖다가 잘라내버려? 당신들은 정권 재창출, 집권의 의지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지금 몇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들하고 이재명 대표가 지난 2년 8개월간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고 또 더블 스코어로 네. 이재명이 앞서요. 최근까지도 보면은 전부 국민의힘이고 야당이고 다 합쳐놔도 이재명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서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이 결정할 문제예요. 네. 국민의힘은 지금 뭐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뭐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말씀하신 한동훈 전 대표 뭐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1등 했다 2등 했다가 뭐 왔다가 나는 한동훈 대표가 곧 치고 나올 것 같아요. 국민의힘 내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치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네. 친윤들하고 분당의 길을 갈 것이다. 그래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봤어요. 한동훈 대표가 전 대표가 치고 나올 것이다라고 보시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도 국민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옳은 국민적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게 그분이 탄핵에 네. 또 계엄령 해제에 네. 도움을 주신 분 아니에요. 그분이 아니었으면은 탄핵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말을 제일 먼저 계엄 해제해야 된다. 안 된다라고 하신 분 아니에요. 네. 이런 것은 저는 국민적 역사적 평가를 받고 지금 현재 찐윤들 네. 저 한남동 공간에 가서 으쌰으쌰 하는 저 사람들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 같이 못 가더라도 네. 또 한동훈 대표가 젊은 분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처음부터 네. 친윤과 친한은 달라진다. 함께 갈 수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뭐 서초동 가서 변호사 하겠어요? 저는 반드시 네.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서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네. 지금 한 줌도 안 되잖아요. 몇 명 안 돼요.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과 그 월에 김종혁 최고위원이나 신지호 의원 같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똑똑한 젊은 네. 친구들하고 같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찐윤
저 한남동 공관에 가서 얼쩡얼쩡하는 윤상현이나 뭐도 이런 사람들도 네.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후보는 한동훈이 되지 않더라도 네. 젊고 미래를 생각해서 할 것이다. 이렇게 봐요. 대선 후보로 나올 것이다. 그렇죠. 그 윤상현 의원 말씀하셔서 좀 여쭙고 싶은데 지금 최근에 윤 대통령 호위무사를 이제 자처하면서 눈에 띄는 행보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본래 그분이 그래요. 아, 그래요? 아니 보통 뭐 수도권 중진으로서 조금 이제 과거의 중도 뭐 이런 거 좀 실용 강조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분이 왜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 당선될 때 네. 그때 우리 캠프에 있었어요. 아, 그래요? 모르시죠? 네. 있었어요. 오. 아니 그러면 소속이 원래 야권 성향이 좀 있으시죠? 아니 그분이 영어를 잘해요. 그쵸, 영어 잘하시죠. 워싱턴에서 공부했는데 이따가 저리 가서 줄타기를 잘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대표도 안 되고 대통령 후보도 안 되는데 그 길로 딱 들어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향후에 뭐 당권, 대권 이런 걸 좀 염두에 두고 있는 행보라고 보시는? 저는 나경원 의원하고 둘이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어떤 게 유력한 거라고 말씀하세요? 당권이나 대권이나 서울시장이나 또 윤상현 의원은 인천시장이나 네. 이런 거 보겠죠. 그래서 몰라요. 그렇지만은 호시탐탐, 네. 호시침침하고 있는 네. 홍준표 시장도 네. 다 고수죠.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제 연일되게 굉장히 센 발언하시면서 나타나죠. 존재감 확인시키려고 하는데 네. 지지층 결집을 위한 메시지를 많이 내시는 그런데 것 같아요. 그분이 참 옳은 말을 하고 네. 정치 탤런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너무 거기에 매몰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매몰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려워요. 저는 참 개인적으로도 가깝고 좀 한번 해봤으면 좋을 사람인데 저는 저렇게 매몰되면은 지금 보면은 쉽게 말해서 국민 10사람 중 8사람이 탄핵을 찬성하는데 네. 2사람이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20%에 매몰되면은 80%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홍준표 네. 시장이라고 하면은 정의로워 그래도 검사 출신이라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탄핵은 찬성할 수가 없다. 아니 반대할 수가 없다. 반대할 이건 수가 이루어져야 없다. 합니다. 어떻게 이런 내란 계엄을 할 수 있느냐. 민주주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지 그게 뭐 잘한다? 이건 아니죠. 그리고 나머지 뭐 오세훈 네. 뭐 이런 사람들은 명태균에 지금 딱 걸려 있잖아요. 이게 잘하면은 네. 홍준표가 시장이 기회가 있었는데 이건 너무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쪽에 매몰돼서 그렇죠. 표의 확장성이나 여러 가지로 그래도 쉽지 않은 상황이겠다. 국민들이 선택을 할 때는 정의로운 것을 보야죠. 네. 근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내에서는 그래도 나름 중도 확장성이 좀 있는 후보로 그런데 명태균에 걸려 있잖아요. 걸려 있어서 뭐 아직 뭔가 밝혀진 거는 없지만 안 올라가잖아요. 그 조금 아니 그러니까 네. 국민이 알아요. 정치인이 다 아는 것 같지만 국민이 더 알고 네. 기자가 잘 몰라요. 정치인이 아는 거 기자가 몰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과는 전혀 관계 없다고 여러 번 법적 이것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기하는데 나오잖아요. 좀 지켜봐야 한다. 이 말씀으로 이제 지켜보는 게 아니라 거기는 네. 딱이던데 뭐. 그래요? 뭐 좀 들으신 게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기자는 잘 몰라서 알려주셔야 돼서. 저는 알면 얘기하는데 나오잖아요. 보세요. 지금 아니 김건희하고 카톡한 것도 나오잖아요.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겠는데 김건희 여사 넵 충성. 그건 이제 명태균과 김건희. 아니 글쎄 예, 그런 것들이 다 나온다 이거죠. 자 보세요. 네. 지금 명태균 핸드폰 3개가 창원지검에 가 있잖아요. 네, 이걸 그렇죠. 황금폰이라고 하는데 이제 두고 보세요. 다이아몬드 폰. 윤석열 김건희 폰이 압수되면은
얼마나 나오겠어요. 얼마나. 고구마 캐면 역듯이 줄줄이 이어서 나올 것이다. 그렇죠. 라고 해남 고구마가 최고 맛있어요. 아, 또 여기서도 또 해남 지역 말씀하시는 거야? 아, 역시. 이 눈 오고 그랬으니까 전라남도 그쪽에 눈 왔는데 대파가요. 네. 진도 대파가 최고입니다. 그때 작년 이맘때 네. 윤석열 대통령이 875원이라고 했다가 죽었잖아요. 네. 대파는 한 뿌리로 안 팔아요. 단으로 팔지. 이 와중에도 지역구의 나름의 특산물. 아니 좋은 건 좋다고 해야지. 지금 좋은 건 좋다고. 진도 대파가 최고라니까요. 그래요? 내가 해남 배추 선전해가지고 금년에 완판했어요. 그 말씀 진짜 저번에 와서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요. 제가 대파도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민의힘에서 이 쌍특검법 당론 부결, 당론으로 이제 당론을 정해서 반대, 그래서 이제 부결됐는데 이게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 찬성표가 한 표 늘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예, 이 투표차로 부결이 된 건데 다음에는 통과가 될 걸로 전망을 하세요? 글쎄요, 내일 네. 법사위 제가 오늘 저녁에 금기원래 해남을 가려고 했는데 내일 10시에 법사위가 열려요. 그쵸. 거기에 금요일 날 가시는데 특검법이 상정되니까 또 제가 없으면은 안건 조정위원회를 넘겨버리면은 석 달간을 못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안건 조정위원회 넘기더라도 최연장자가 사회 와서 딱 정리해버리니까 내가 골드보이라니까 골드보이가 아니고 그래서 내일 골드보이, 스트롱보이 뭐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일 거기 이제 보도를 보면은 제3자 제3자 추천으로 한다. 그런데 저는 제3자 추천을 처음부터 했어요. 그러나 대통령 영부인의 수사를 어떻게 집권 여당에서 하느냐. 과거에 이명박 내곡동 특검 제가 원내대표 민주당 할 때 제가 추천해가지고 이광범 특검위에서 성공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박근혜 농단, 국정농단 때도 우리가 추천해가지고 자기들은 추천 안 했어요. 여당은. 그건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박영수 특검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 이번에는 죽어도 못하겠다고 하는데 의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네 번째인가 실패를 하는데 계엄 12월 3일 저도 이제 국회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가니까는 밤은 안 넘으셨죠? 저는 경찰들이 야 박지원이야 하니까 싹 비켜주더라고요. 그런데 60-70명이 있었어요. 그러니 여기를 많이 채워야 되는데 그 한석 한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느꼈는데 이 법안에 투표가 부족해서 특검이 안 된 거예요. 내란 특검이. 그런 거 보면은 나쁜 사람들이 반대한 것은 나쁘고 그래도 정치는 타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 특검을 민주당이 수용했다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나 박찬대 대표가 잘했는데 제가 지금 본회의장에서 나올 때 이 우리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내 옆에 앉아 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못 물어봤어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보도에 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거부하면은 안 되지. 자기들이 주장한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반대, 그러니까 이 내란 특검법 찬성하는 표가, 그러니까 한 표 늘었다는 거는 어쨌든 당론에 반대되는 표를 하나 찍은 분이 또 늘었다는 의미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협상회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좀 당내 좀 있다고는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우병우 민정수석 쫓아낼 때 법꾸라지라는 말을 내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법꾸라지. 그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늘로
코끼리를 죽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죽을 때까지 찌른다. 네. 이 특검 이 문제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제가 한덕수 전 총리하고 할 때도 네. 특검법은 거부권 행사해도 좋다. 이번에 최상목 네. 대행할 때도 제가 나섰었는데 특검법 거부해도 좋다. 왜? 체포되고 헌재가 돌아가면요. 네. 검찰은 알아서 해줘요. 김건희 여사가 얘기했잖아요. 서울소리 이명수 기자한테. 우리가 잡으면 밑에서 다 알아서 해줘.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생물이고 네. 검찰은 괴물인데 괴물이 돼서 알아서 해준다고요. 그리고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만 하더라도 네. 최강욱 전문이 항고를 해가지고 서울 고검에서 잘 준비가 되고 김건희 문제, 윤석열 뭐 국정농단 이런 문제도 창원지검에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연연을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네. 우리 국민들이 그러한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해줘야죠. 그래서 저는 3자 특검으로 하면은 네. 국민의힘이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통과가 될 것이다. 네. 아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쌍특검 찬성 투표한 김상욱 의원한테 탈당 권유했다라는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권성동 대행은 네. 직설적으로 또 윤석열 친구니까 같이 네. 자랐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네. 친구를 그렇게 망쳤으면은 책임이 있지. 책임이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윤석열이 잘못된 것은 그 찐윤들이 다 만들어낸 것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통 이 의원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국회에서 투표할 자유가 있다. 이제 물론 당론도 중요하지만 이 법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한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자체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쪽은 네. 국민의힘은 지금 내란 옹호당이고 네. 정신 나간 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네. 원내대표가 하는 것을 일일이 뭐라고 하겠어요. 한두 가지만 잘못하는 게 아닌데 100가지 1000가지 다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네. 민주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이 과연 만약 윤석열이 파면 네. 즉 탄핵이 인용된다고 하면은 존재 가치가 있는 정당인가 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심판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말씀하실지 좀 궁금한데 국민의힘이 이 민주당에서 탄핵 심판 속도 이제 높이는 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피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은 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우리 민주당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 고법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는 사법부의 일정대로 재판을 해 나가는 거고 헌법재판소도 우리 같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해주라 하지만은 자기들 일정대로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 지금까지 사법부가 우리 말 들어요? 아니죠. 그리고 지금 이러한 것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윤석열이나 네. 김건희나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이 대통령 안 되는 것을 그 길로 가서 이제 자꾸 소위 연기 작전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자기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사법부가 할 일이에요. 우리도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과 당에서도 옹호를 하겠지만은 그 이상 할 길이 없어요. 이거 좀 가정적인 질문이긴 한데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 돼도 권위가 실추됐기 때문에 조기 대선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저는 탄핵이 기각된다 하는 얘기는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자체가 그렇죠. 있을 수 없다. 네. 자, 우리 헌정사의 현직 대통령 탄핵이 세 번째인데. 세 번째죠. 노무현 탄핵은 반대 촛불이 강했으니까 2달 만에 기각됐어요. 박근혜 탄핵은 찬성 촛불이 강했으니까 3달 만에 92일 만에 파면하고
하고 결정됐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다툴 여지가 없어요.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온 그 동영상 하나만 보고도 헌재는 판단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빨리 하라고 그래요? 아, 이거 생략하고 빨리 하시오. 뭐 내일 하시오. 다음 주에 하시오. 우리는 국민의힘 같이 그렇게 사법부에 대해서 월권하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단 신속하게 빨리 하는 것이 안정이다. 이렇게 해야죠.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조기에 그렇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정도 말씀을 하신다 이 얘기이신 것 같은데 이 조기 대선 얘기 나오면서 개헌 얘기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야 원로들도 만나서 이 개헌 필요하다. 뭐 87년 체제 문제 때문에 이제 이런 비상계엄 같은 문제도 생겼다 이러면서 의원님 보시기에 여야 대선 후보들이 나온다면 이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어야 된다고 보세요? 바로 그거예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할 일은 일관되게 제가 얘기했지만은 윤석열 체포, 헌재, 네. 신속한 인용 이러한 것을 해야 되고 인용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은 계속 촛불을 태워야 된다. 여기까지지만은 지금 12월 3일 이전의 대한민국과 네. 이후의 대한민국은 구분돼야 돼요. 그 이전 12월 3일 이전에는 MB 때부터 이 박지원이가 가장 강하게 개헌론을 주장했어요. 즉 임기 1년 단축, 네. 4년 중임, 프랑스식 이원 집정제가 좋겠다. 그리고 윤석열 임기 보장을 위해서는 거국 내각을 해라. 네. 마치 노태우 대통령이 위기가 오니까 전 고대 총장 현승정 선생을 총리로 해가지고 다 맞췄지 않냐. 네. 이걸 내가 강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 계엄 후에 그러니까요. 거국 내각해서 총리하라고 그랬어요. 야, 이 미친놈들아. 그 말을 하려면 12월 3일 날 전에 했으면 내가 했지. 그러고 이제 웃고 말았지만은.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온 건가요? 아, 그것은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네. 그건 아니 거국 내각 총리를 누가 임명해요? 이 모든 것이 개헌이고 거국 내각 소리고 이러한 것은 윤석열의 임기를 채우려는 네. 연장하려고 하는 음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송정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대선 과정에 대통령 후보가 개헌하겠다 네. 하는 공약은 그분들이 할 일이죠. 지금은 오직 윤석열 체포, 헌재 인용 네. 이 두 가지의 초점을 흐리면 안 된다. 지금 개헌 얘기해놓으면 글이 블랙홀로 다 빠져버려요. 네. 개헌 그리고 이슈가 항상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떻게 물론 87년도 개헌도 40일 만에 이룩해졌어요. 네. 그때는 전두환이라는 노태우라는 그런 군사 독재 정권들이니까 개헌 가능했지만은 지금은 좀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주 딱 좋은 말씀하시네. 대통령 후보들이 개헌 공약을 하고 대선 치르면 좋죠. 그래가지고 임기 중에 반드시 개헌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동조해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어수선한 전국에 의원님 이제 또 정치 구단이시고 하니까 국민이나 국회를 향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고 인사해 주시죠. 우리 국민들이 너무 무기력하고 진짜 서민 경제가 어렵잖아요. 네. 나라가 어쩌다 보니까는 이 계엄 전국으로 소비도 못하고 거기다가 제주 항공 사고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살 수가 없습니다. 민생 경제를 위해서도 윤석열이 체포되고 헌재가 인용되면은 모든 것은 해결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참으면서 이번에 최상용 대행이 또 잘한 게 있어요. 27일 네. 설 연휴를 더 만들어준 것. 네. 이것은 소비 경제를 진작하기 위해서. 네. 제가 김대중 대통령 모시면서 주 5일제 토요일 날 노는 것을 제가 만든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죠. 옛날에는 주 5일제라고 했지만 지금
뭐 젊은 사람들이고 우리고 토요일 날 노는 것이 아주 뭐 이조 시대부터 논 것으로 착각하는데 김대중 정부에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연휴를 만들어서 소비를 진작시켜 주려고 하는 것은 참 잘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만 더 협력해 주시고 반드시 국민의 목소리가 한남동에 전달돼서 자기 스스로가 제발로 나와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고 서울구치소로 걸어가는 마지막 모습이라도 좋은 그런 윤석열이 되기를 조금 더 기도해보고 헌재의 인용을 위해서 많은 촛불을 태워달라. 그러면은 이 나라 민주주의, 남북관계, 외교, 서민경제가 다 살아날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전개된다. 조금만 기다리시고 협력해 주시면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